이번 영상에서는 솔라나 디파이 생태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 룹스케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룹스케일에 투자하지 않았으며 투자하실 때는 개인이 직접 결정을 내리셔야 한다는 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디파이 프로토콜을 사용하실 때는 여러 위험이 따를 수 있다는 점 또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룹스케일의 전반적인 내용부터 알아보고 최근에 일어난 해킹 사건의 내용 그리고 에어드랍을 위한 포인트 프로그램까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룹스케일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알아보겠습니다. 디파이 생태계에서 유니스왑이 2018년에 대중화를 시킨 풀 기반 대출의 경우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단점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풀을 사용해서 대출을 일으키는 경우 상황에 따라서 대출 금리가 지속적으로 바뀌고 어떤 특정 상황에서는 크립토 생태계의 높은 변동성 때문에 대출 금리가 급격하게 치솟는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이를 현실 세계에 대입해서 생각해보면 부동산 담보대출의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변동금리의 경우 시장금리가 변하지 않을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사이클에서는 대출 사용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2021년에 급격한 금리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전세대출 또는 부동산 담보대출은 전반적인 부동산 가격에 빠르게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 고정대출을 선택했던 사람들의 경우 급격한 금리 상승이 주는 문제를 피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조금은 높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부동산 대출 사용자들이 선택해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크립토 생태계에서는 아직까지 고정금리 대출은 찾아보기 힘든 상태이고 이 문제를 룹스케일이 해결을 하려고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룹스케일은 솔라나 블록체인에서 운영되는 탈중앙 금융 프로토콜로 대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오더북 모델을 활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접근 방식을 통해 사용자들은 고정금리, 고정기간 대출이 가능하며 리퀴드 스테이킹 토큰 및 유동성 공급자 포지션을 포함한 다양한 디지털 자산을 담보로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룹스케일은 레버리지 수익 상품인 루핑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용자에게 향상된 자본 효율성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룹스케일의 설립자를 살펴보자면 룹스케일은 CEO인 메일 그레너트와 CEO인 루크 트위트가 공동 창업했습니다. 이 두 설립자들은 룹스케일을 공동 창업하기 전에 AML 그룹도 공동 창업한 경험이 있습니다. 투자자와 펀드레이징을 살펴보면 2021년에 이전 이름인 브리치 스플릿으로 425만 달러의 시드 자금을 받았습니다. 이 펀드레이징 라운드에서는 코인펀드, 점프캐피탈, 코인베이스 벤처스, 솔라나 벤처스, 룸4리 등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분야의 여러 주요 기업들이 참여했습니다. 초기 브리치 스플릿은 NFT를 담보로 대출을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더 넓은 분야의 디파이 섹터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현재 룹스케일 형태로 피봇을 하게 됩니다. 룹스케일은 약 6개월간의 베타 서비스를 진행하고 나서 2025년 4월 10일 일반 사용자들에게 공개가 되었습니다. 룹스케일이 대중의 공개 서비스를 시작하고 나서 2주 만에 TVL이 50 밀리언을 넘는 성과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룹스케일의 오더북 방식 대출은 기존의 일반적인 풀 기반 대출 프로토콜과 뚜렷한 대조를 이룹니다. 룹스케일 모델에서는 금리, 기간, 담보자산 등 사용자가 원하는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 오더북상에서 대출자와 차입자를 직접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카미노 같은 풀 기반 플랫폼에서 사용자가 솔 토큰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경우 전체 풀에 예치된 자산 중 일부는 시간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지만 언제나 대출되지 않은 상태로 남게 됩니다. 이로 인해 풀에서 발생하는 총 대출 이자 수익이 대출에 발생되지 않는 자산 보유자에게까지 분배되면서 실제 대출에 기여한 자본 대비 이자율이 낮아지는 비효율적인 상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룹스케일에서는 대출자가 어떤 담보물을 사용할 수 있는지, 대출 기간을 얼마로 할지, 이자율은 어떻게 책정할지 등 사용자가 특정 요구사항에 맞춰 정교하고 맞춤화된 대출 상품을 직접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사용자가 조건을 직접 설정해야 하므로 위험 관리가 필요할 수 있지만 디파이 생태계가 성숙해질수록 이러한 유연한 기능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대출을 받는 입장에서도 장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풀 기반 서비스에는 담보 사용 가능한 자산이 제한적이지만 오더북 기반의 룹스케일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자산을 담보로 활용하여 대출받을 기회가 더 높아집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풀 기반 대출과 달리 오더북 방식에서는 대출이 성사된 자본에 대해서만 이자가 발생하므로 대출이 발생하지 않은 자본으로 인한 수익 희석 없이 전체적인 자본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실제 자신의 자산을 빌려줌으로써 사용자가 얻게 되는 수익률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룹스케일에서 솔 토큰과 USDC의 이자율이 다른 플랫폼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처럼 사용자들이 대출의 다양한 부분을 직접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룹스케일의 차별화된 가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룹스케일에서는 볼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디파이 환경에 익숙한 사용자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출 조건을 자신들이 정교하게 조절하여 사용이 가능하겠지만 일반적인 사용자들은 이러한 부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룹스케일에서는 일반적인 사용자들이 자신의 자산을 특정 볼트에 넣어서 대출 또는 루핑을 통해서 자신의 자산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든 볼트는 룹스케일에서 만들어 제공을 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부분은 다른 디파이 팀이 볼트 서비스를 룹스케일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룹스케일은 사용자가 대출을 활용하여 레버리지를 통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루핑 전략을 다양한 자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솔과 지로솔 페어의 경우 사용자는 자신이 보유한 솔 토큰을 담보로 지토솔을 추가로 빌려 지토솔 보유량을 늘리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솔 보상을 얻는 전략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루핑 전략은 현재 이더리움과 솔라나 여러 디파이 플랫폼에서 제공되고 있지만 기존 플랫폼들의 대출은 변동금리여서 이자율 변동성이 사용자의 포지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룹스케일의 루핑 전략에서는 대출이 고정금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용자의 포지션을 훨씬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룹스케일의 보안 침해 사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4월 26일 공개 출시 2주 만에 룹스케일 프로토콜에서 약 580만 달러 규모의 보안 침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룹스케일의 USS 및 솔 제네시스 볼트에서 일부 자산을 해킹당하게 됩니다. 근본 원인은 룹스케일의 레일엑스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담보 가격을 책정하는 방식에 존재했던 취약점 때문이라고 합니다. 공격자는 레일엑스 PT 토큰 가격 책정 기능을 조작하여 담보 가치보다 더 많은 금액을 대출받는 방식으로 약 570만 USDC와 1200 솔을 훔치는 데 성공했고 이는 당시 룹스케일 총 예치 자산의 12%에 해당했습니다. 룹스케일 팀은 즉시 모든 서비스 운영을 중단하고 사건의 여파를 최소한으로 막기 위한 각종 조치를 취했습니다. 대출 상환, 예치, 루핑 포지션 종료 등 필수 기능은 신속히 재개되었으나 영향을 받은 볼트에서의 자산 인출은 사건 조사 기간 동안 제한되었습니다.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은 커뮤니티에 전반적으로 투명하게 공유되었습니다. 룹스케일은 탈취 자금 반환을 위해 해커와 직접 협상에 나섰고 온체인 메시지를 통해 자금의 90%를 반환 시 10%의 현상금과 면책을 제시했지만 해커는 20%를 역제안하며 협상 의사를 밝혔습니다. 성공적인 협상 끝에 4월 29일까지 탈취된 모든 자산이 완전히 회수되었습니다. 룹스케일이 이전에 보안 감사를 받았음에도 해당 취약점을 놓쳤다는 점은 감사가 필수적이지만 완벽하진 않으며 디파이 사용에는 언제나 위험이 따를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줍니다. 룹스케일은 사고 후 모든 코드에 대한 철저한 제3자 감사와 공식 버그 현상금 프로그램 도입 등 보안 강화에 나설 것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볼트가 추가될 때마다 보안 검사를 실시하겠다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디파이 프로토콜의 공격은 자주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높은 TVL을 자랑하고 있는 오일러의 경우에도 2013년 공격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피해액은 약 2억 달러였지만 다행히 공격자와의 협상 끝에 자금을 모두 반환받게 되었습니다. 오일러의 경우에도 역시 코드 감사를 받은 적이 있었지만 공격을 당했다는 명에서 디파이 플랫폼에서 진행하는 감사 자체를 완전히 믿을 수 없고 사용자가 자신의 포트폴리오 중에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가져갈 것인지를 결정하고 사용하는 습관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포인트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룹스케일은 아직 코인 런칭을 하지 않은 상태이고 포인트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룹스케일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볼트를 통해서 자산을 빌려주거나 루핑을 함으로써 포인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킹 사건을 겪은 사용자들에 대한 보답으로 2025년 4월 26일 이전에 볼트 및 고급 대출의 자금을 예치한 사용자에게는 2025년 6월 7일까지 12배 포인트 적립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사용자는 공식 트위터 및 디스코드 프로필로 룹스케일 계정을 인정하시면 5,000포인트의 일회성 부스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디스코드에는 한국어 채널을 부탁드려서 한국어 채널이 개설되어 있으니 디스코드에 참여하시면 정보 얻기에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룹스케일에서 포인트 파밍을 고려하신다면 크게 두 가지 전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룹스케일 자체에 집중하여 포인트를 쌓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룹스케일과 다른 프로토콜을 함께 활용하여 포인트를 동시에 파밍하는 방법입니다. 룹스케일 자체 포인트 획득에 집중하고 싶으시다면 솔 제네시스 볼트를 사용하는 것이 포인트를 가장 빠르게 쌓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솔을 룹스케일에 예치하고 이를 활용하여 포지션을 구축함으로써 약 10% 정도가 조금 안 되는 보상을 받으면서 룹스케일 포인트를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룹스케일에 비중을 두고 솔 볼트와 일반 LST 루핑 포지션을 함께 활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프로토콜을 함께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포인트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솔라나 리스테이킹 프로토콜인 프래그매틱이나 카이로솔의 PT 버전인 PT 프랙소 또는 PT 카이로솔을 루핑을 함으로써 여러 프로토콜의 포인트를 동시에 노릴 수 있는 전략이 있습니다.
이 전략을 통해 PT 토큰 거래를 할 수 있는 엑스포넌트와 레일엑스의 포인트를 룹스케일 포인트와 함께 동시에 획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팬들에 익숙하신 분들은 PT 토큰이 익숙할 수 있지만 처음 접하는 분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PT 토큰은 특정 만기일이 정해진 토큰입니다. 이는 원래 토큰의 미래 보상과 원금을 분리할 때 생성됩니다. 만기일이 다가올수록 PT 토큰의 가치는 원래 토큰의 본래 가치에 수렴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토큰 페어 루핑 포지션과 달리 PT 토큰 루핑은 만기일 전에 포지션을 중단할 경우 가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PT 토큰 루핑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만기 날짜를 확인하고 해당 만기일까지는 포지션을 유지할 계획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래그매틱이나 카이로솔과 같은 리스테이킹 프로토콜의 경우 PT 토큰으로 전환하면 해당 프로토콜에 포인트는 발생하지 않고 프래그솔, 카이로솔 형태의 원래 토큰을 보유해만 포인트가 쌓입니다. 룹스케일에 포인트를 얻고 더 높은 보상을 받기 위해서 PT 프래그솔, PT KY솔을 루핑할 수 있지만 이 경우 프래그솔, 카이로솔의 포인트는 루핑 기간 동안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이 때문에 프래그매틱이나 카이로솔을 파밍하고 싶으시다면 따로 이 두 프로토콜의 솔 토큰을 예치하셔야 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프래그솔이나 KY솔을 PT 토큰으로 바꾸려면 먼저 프래그매틱이나 카이로솔에서 솔 토큰을 각각 프래그솔, KY솔로 교환해야 합니다. 이 토큰들은 엑스포넌트나 레일엑스에서 원하는 만기일자에 맞춰 교환하면 PT 토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PT 토큰을 룹스케일에 루핑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프로토콜의 링크들은 상세 설명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자산을 선택하든 루핑 포지션에서 레버리지를 높게 설정할수록 위험 요소가 커진다는 점을 인지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루핑 포지션의 구체적인 실행 과정과 위험성에 대해서는 추후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개인적으로 룹스케일은 아직 초기 단계의 솔라나 디파이 생태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충분한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포인트 캠페인은 초기이기 때문에 보상을 얻을 수 있는 기회고 특히 솔라나 투자자에게는 더욱 공격적인 보상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 해킹 이력에도 불구하고 제가 룹스케일에 관심을 두는 이유는 제공하는 서비스가 솔라나 디파이 생태계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력 때문입니다. 하지만 디파이 사용의 본질적인 리스크는 항상 염두하셔야 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솔라나의 새로운 디파이 프로토콜 룹스케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번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